박광작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기 위한 두 가지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하나가 어느 정당의 전반적인 정치 행동 양식에서 봤고, 또 하나는 통일 방안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위헌정당이라고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제가 그 119페이지에 통합진보당 1913년도 14년이죠. 하고 1951년 독일공산당 KPD를 각 보는 입장을 비교해서 표를 만들었는데요. 우선 국가보안법을 반민주 반통일 악법이라 주장하면서 모든 안보법제의 공용화, 한폐화를 주장하는데요. 서독공산당도 1951년 독일의 서독형법 개정 법률을 테러 법률이라 하고 형무소법이라 하고 히틀러식 비밀경찰 수권법이라 하고 꼭 같이 이렇게 어떻게 1951년도하고 2014년에 그 똑같은 행태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첫째, 그 반민주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보안법에 물론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1987년 여소야대 때 이 국가보안법은 가장 민주적으로 합의돼서 통과된 법입니다. 이것을 반민주라고 선언하고 반통일악법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헌법의 그 서문에서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통일하겠다. 그리고 헌법 제4조의 통일조항에서 자유민주주의적인 통일방법을 하겠다 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그게 반통일이라 하는 것은 이자들이 벌써 붉은 통일을 주장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이것조차도 악의적인 비난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행태가 마치 월드컵 경기장에서 기본적인 축구 룰이 있는데 그 룰을 반칙을 하면은 퇴장시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그 정당의 행태가 민주주의적인 기본 가치를 준수하지 않는 그런 방식의 정치 행동을 한다면 퇴장시킨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독 개정형법을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서독의 집시법에 대해서도요. 독일 분단과 전쟁 정책을 선전하는 집회에만 허용한다고 독일 공산당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의 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자기들은 이 법의 그 일탈 정도가 이 법에 대한 존중과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만큼 폭력적 시위를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합진보당이라는 것은요. 그 당원과 추종자를 종합해서 포괄적으로 말할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공산당도 똑같이 서독을 아데나우 정권, 특별히 아데나우 정권을 120페이지 그 위에 있습니다만 미제국주의에 의한 서독의 노예화와 미국의 보호령하에서 서독의 굴종의 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동독식 통일을 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951년요.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요. 우리 통합진보당의 경우에서도 동맹국 미국에 대한 태도에서도 기본적으로 북한의 인식과 같이 우리나라가 미국 제국주의 희생물이냐 미국의 굴종적이며 불평등하다는 등 극단주의적인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석기의 녹취록에 의하면요.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 미제국주의의 낡은 양당 질서라는 체계를 끊어버리고 원내 교도부를 확보하는 대담한 혁명에 진출을 했다고 말했다.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미제국주의의 낡은 양당 질서라는 것은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민주당도 미제의 앞잡이다. 이런 말입니다.
미제국주의의 넓은 양당 질서입니다. 이 미제국주의자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양당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하면 벌써 반세 민중행동을 하겠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부 다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 121페이지에 보면요, 그 친북 세력들의 일관된 그 통합진보당을 유시했어요. 대한민국은 미국 제국주의의 점령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반미 자주화 운동의 일환이며 대한민국의 식민지적 흑종 상태에 있다는 전제하에 자주적 민주주의 노선, 즉 말하자면 인민대중 민주주의 노선, 북한 사전에 보면 인민대중 자주적 민주주의 독재 노선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이러한 관점에서 구체적인 전술을, 정치 전술, 그리고 일상의 정치 행위를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독일 공산당에서도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요, 독일 공산당은요, 구체적인 독일 헌법에 따라 그 내란 업무 행위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석기 일당들이 하는 걸 보면요, 자유민주주의적인 헌법 질서의 공간을 제대로 이용해서 모든 수단 방법으로 당내 선거에 있어서 불법 선거를 자행해서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로 내란 음모 사건을 통하여 국헌을 물랑케 하고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활동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1951년에 독일 공산당보다 더 나아간 폭력 행위로 이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22페이지에 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통합진보당의 행동 양식은 대한민국의 현 상태와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이나 긍정적 평가조차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 공산당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독일 공산당은 테러리즘과 소수인종 박해 선동, 그리고 선거 사기법을 통해 사상 테러, 사기수법과 함께 군사 독재를 예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아데나우 군사 독재는 동유럽을 정복하려는 목표로 전쟁 광생자들을 몰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그 단어의 선택이나 표현 방식을 보면 뻔뻔스러운 모욕과 비방이라 할 수 있는 연방정부에 대한 공격이 지나치게 많아 민주정당으로 보기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여러분,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조그마한 어떤 긍정적인 면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애국가는 애국가가 아니라 하고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어느 자석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건국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의 긍정적인 평가가 없었다는 걸 볼 때 이 당이 과연 어느 만큼 북한에 종속되어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티끌만큼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북한의 불법 정권에 대해서는 이건 성적처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석기 사건이 대표적인 건데요. 이석기 사건은 왜 중요한가 하면요,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공산당 위법 판결을 내릴 때 그 근거로서요, 정당의 명목적 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당이 파견한 표명적인 인물들, 즉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의 활동과 그 연설, 그 행동, 그 사람의 그 정치 행태가 바로 위원 심사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했어요. 명목적 대표는 항상 속된 말로 얼굴마담을 내세워놓고요, 실제적으로 공산당 등은 그러한 실제적으로 결정을 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이석기에 대한 제명 처분 등을 하지 않고 일종의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이것도 위원 판결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특별히 언급할 것은 그 이승희 명목적인 대표가 특별히 2012년 11월 범민련 남쪽본부와 국가보안법 굴레 속에도 굴하지 않고 자주와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 아래 통일운동에 앞장서 싸워왔다 하면서 이 이적단체의 목적과 활동에 찬동하면서 그리고 찬미함으로써 헌법의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의 훼손과 폐쇄를 도모했다. 이것도 위헌 정당이 되기 위한 구성 요건에서 바로 해당된다고 나는 봅니다. 마지막에 제가 한 1~2분에 걸쳐서 통일 문제에 대한 독일 공산당의 개념을 127페이지부터 잠시만 언급합니다.